상반기 주민주도 공모 사업에 이어 주민주도 공모 사업 자율 현재 예산 100% 소소한 문화 활동으로 소문나자 두 번째 공모 사업 공유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상반기에 마무리된 상반기 주민주도 공모 사업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떤 팀들이 어떤 활동을 보여주실지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주민주도 공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유 워크숍은 먼저 문화도시 추진센터의 상반기 활동 영상을 시청하신 후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영월리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2020년 무모한 듯 보였던 문화도시를 위한 첫 도전에서 영월 군민들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향해 다시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역사 박물관, 문화다양성, 문화예술, 문화적 재생, 미래세대, 사회적 경제,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사회, 경제, 문화, 환경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을 했습니다. 우리는 20여 회에 걸친 전문가 초청 포럼과 자문, 30여 회가 넘는 군민 의견 수렴과 라운드 테이블 외에도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문화도시가 무엇이고 영월이 지향하는 문화도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고민하고 있는 47개 팀이 소소한 문화활동으로 소문나자 청년 가치가지, 문화 가지가지 라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구석구석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 공유 워크숍, 결과 공유회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공동체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변화하기를 도모했습니다. 폐광된 지 한 30년이 넘어가는데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좀 몸빠르게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도 벽화를 이렇게 앉아서 쪼그려서 그리는 부분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다들 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민분들이 관심도 있고 또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게 재미있고 다들 즐겁게 하시는 부분들이 참 좋아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영월 정말 문화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같이 화합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문화도시 추진센터 지원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쨌든 시단에서 굉장히 큰 거장이신 이생진 시인님을 이런 지방 도시에서 모실 수 있다는 기회가 된 거가 너무 일단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한글도 이렇게 배우고 참 너무 좋은 일시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글을 한 개도 몰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글을 배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도 진짜 너무 자상하게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 동료들도 너무 잘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도, 네. 하. 와, 직접 쓰셨어요? 네. 난 친구도 없고 이거 마을도 없고 어디 같은 데 없고 오늘 얘기하고 싶으시고 전에부터 그 사계복한이라고 돈 버는데 많이 있었지 좋지 내 생전 처음으로 이런 얘기 어디가 해 너무 예뻐요. 아저씨는 좀 이렇게 오늘 시커멓고 샀네요 참나 이렇게 웃어본 적이 처음이세요? 처음이래요 아, 진짜요? 어디가 이래 웃어봐 오늘 몇 시간 했어요? 아유
이 할머니 봐. 이 할머니 선생으로 나가겠다. 버려진 카라반을 기업과 예술인, 청년, 어린이들이 함께 고치고 색을 입혀 문화적 공간으로 살아났습니다. 재탄생한 카라반에 아이들의 그림전과 청년들의 사진전 등 일상의 소소한 전시를 통해 주민들의 행복한 순간과 문화도시를 향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 와서 막상 보니까 뒤에 우리 천사들 이런 사람들이 동심의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이게 정말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어린이들이 참석을 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니 오히려 정말 보기가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았고 앞으로 이런 일도 적극적으로 제가 후원하고 지원해서 지금 영월의 문화도시 탄생에 일조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From 광주 to 미얀마, 영월에서 다시 봄 특별전과 문화가 있는 날 백들 초이스를 통해 인권과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들 초이스라는 영화를 선별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영화를 통해서 그 삶의 다양성을 한 번 더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다름이라는 것의 차이를 조금 더 존중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생각의 전환, 이런 행사의 취지로 저희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활동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방사방 서포터즈라는 주민 기자단이 스스로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 또 몇 사람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실 줄 몰랐어요. 오늘 자리는 정말 좋았고 진짜 말씀대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실제 적용하면서 문화도시 영월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로 정말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가 앞으로 영월의 큰 주축이 되어서 기록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저는 영월이 영화 라디오스타처럼 실패했던 사람이라든지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화이팅! 영월의 문화도시 지금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되고 싶고 별빛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 이렇듯 영월은 시민행동으로 누구나 빛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3만 8천여 영월 군민의 이야기와 마음을 모아 2021년 6월 문화도시에 도전합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네. 이처럼 상반기 영월은 주민 여러분이 주체가 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민주도 공모사업은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하셔서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만들고 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주도 공모사업으로 30개가 넘는 팀의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진행해 주셨고 영월이 점차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도 일상 속의 문화충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 영월의 지향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영월 시민이 동강댐을 지켜낸 것처럼 저희 영월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시민행동으로 빛나는 문화충전 도시를 지향합니다. 영월은 반박자들인 반올림 행복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이사이 구비구비 그리고 구석구석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이사이 충전 문화로 고립된 인간관계를 극복하고 이웃과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 주민의 자발성으로 인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영월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구비구비 충전 문화로 구비구비라는 영월을 대표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가속을 강요하는 현대사회와 달리 지친 심신을 정화시켜주는 감속이 특징이며 과정을 중요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석구석 충전 문화로 영월군 내 개별적이고 폐쇄적인 문화 공간을 개방하고 공유하여 2개 읍과 7개의 면의 문화 관계를 연결하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영월은 사이사이 구비구비 구석구석 시민행동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시민행동을 위한 자리이며 이번에 진행될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주인공인 여러분께서 공공성 있는 문화활동으로 지역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개인이 아닌 공공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을 위해 김성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학입니다. 우리 1차 때 보신 분들 계시죠? 2차 또 제가 왔는데 제가 1차 때는 투표 방식이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했고요. 2차 때는 투표 방식을 굉장히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6개 팀에서 19팀이거든요. 속도도 빨리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좀 끝내면 어떨까? 괜찮을까요? 그리고 한번 해봤던 거니까 딱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의미 있고 지역의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축제 같은 그런 심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AUAC라고 있는 김성학이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모더레이터라는 사람입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문제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중 유효 투표는 모두 몇 개인가요? 무효가 있고 유효 투표가 있거든요. 자, 정말 손가락으로 딱 보니까 저거 유효 투표는 몇 개다. 자, 손가락으로 1개, 2개, 3개, 4개 한번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하나, 생각 좀 해보시고, 자, 둘, 자, 셋, 짠! 자, 서로 쭉 보시고요. 쭉 보시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효 투표가 1개 이상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유효 투표는 몇 번인가요를 정해 주시겠습니까? 유효 투표는 몇 번인가? 하나, 둘, 셋, 짠! 4번인가요? 자, 팀별로 합의를 하세요. 팀별로. 팀별로 합의를 좀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답을 보여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효 투표가 3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효는 몇 번일까요? 다시 다르게 해볼게요. 야, 도대체 무효가 몇 번이야? 자, 무효가 1개 있거든요. 자, 무효 몇 번이지? 하나, 둘, 셋, 짠! 맞습니다. 1번, 2번, 3번 유효 투표이고요. 4번이 무효입니다. 4번에는 구시군 위원회 도장이 없죠? 그제 무효인데, 자, 그러면 1번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1번은 직인을 네모컨 안에 찍지 않았고 선에 닿게 찍어놨죠. 그래서 네모칸에 안 찍고 선에 찍어도 유효 투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 개를 찍었죠. 그런데 3번 병당, 장신호 정확히 찍혀 있죠. 그런데 정확히 찍혀 있는 거 외에 3개가 찍혀 있는데 그 3개가 어디에도 선에 걸쳐 있지 않죠. 선에 걸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굴 찍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에 안에 들어온 1개가 유효 투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장난친 것 같죠? 한 곳에 3개를 찍었잖아요. 3개를 찍어도 한 사람 안에 찍었으니까 저것도 유효 투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네모컨 안에 안 찍으면 다 무효 투표라고 우리 나름대로 개모임 같은 데서 룰을 정해서 그 사회 보편화 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유효 투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어떤 모임 하거나 그럴 때 요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좀 낫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직인으로 찍으니까 3번처럼 3개를 찍어도 상관없지만 오늘은 직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 만약에 3개나 2개를 찍으면 전체가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은 이제 1개씩만 찍으면 되고 자세한 방식은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정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정 게임. 기적의 신약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에듀웨이 제약회사, 그냥 우리 회사입니다. 제약회사는 이름 붙여놓은 거고요. 연구실에서 에이즈 환자를 낫게 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만약 당신이 이 치료제를 사용할 권한을 가졌다면 다음 중 7명의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처방할 건지를 결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7명 보여줄 테니까 7명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짠. 자, 어떤 정보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밖에 없어요. 자,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치료한다면 나는 몇 번을 치료해 줄 건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짠. 오, 자, 그 숫자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2차 정보를 드릴게요. 2차 정보는 이게 2차 정보입니다. 자, 의사는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4번은 독신 여자는 감염 경로를 모르고요. 아기는 고아입니다. 자,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드렸죠. 이 새로운 정보를 듣고도 여전히 같은 번호를 결정할 건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자, 결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아이 뭐야 하나, 나 그래도 난 몇 번이다. 둘, 셋, 짠. 오, 몇 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7번에서 1번으로 바뀌었네요. 1번 바뀌죠. 애가 3명이니 당연히 집으로 가야지 뭐 생각이 들 겁니다. 자, 3차 정보를 드릴게요. 3차 정보는 이렇습니다. 자, 그 무역상은 아기가 3명인데 출장 중 매춘부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 애를 걸렸어요. 자, 이래도 난 1번인지 아니면 4번인지 여전히 7번인지 아니면 아기인지를 결정해 주면 됩니다. 자, 하나, 아이 진짜 전이 났더니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둘, 자, 셋, 짠. 오, 4번, 5번, 1번, 그래도 1번, 5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 게임을 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옳고 그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정보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정보를 다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정했을 텐데 제가 2번, 3번을 안 보여주고 1차 정보를 줬더니 몇 번, 2차 정보를 줬더니 1번, 3차 정보를 줬더니 뭐 4번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게 바로 정보의 부재, 정보의 결핍은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영월 소소한 문화를 만들자 두 번째인데요.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1차 정보 가지고 판단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니 2차 정보, 3차 정보를 귀담아 잘 듣고 다른 팀이 발표할 때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요. 우리 영어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공감해주면서 들으면 발표하는 사람도 흥이 나게 하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선택이 아마 영월에 옳은 선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게임을 해본 겁니다. 어떻게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잘 듣겠다 하시는 분 손을 들고 소리 질러! 아, 좋습니다. 우리 단종 우리 선생님 제일 열심히 들어주셔서 아마 발표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1번이군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순서는 오늘은 뭐 여타의 행동 다 빼버리고요. 바로 발표로 들어갈게요. 괜찮을까요? 네. 우리 뭐 그전에만 친하게 지내려고 소개도 했는데 우리 다 친하죠? 네. 지금 보니까 서로 아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요 상태에서 더 소개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대신 소개하는 거를 빨리 가볼게요. 자, 지금 옆 사람이랑 서로 마주 보시고 아주 어색한 웃음 한번 던져주세요. 어색한 웃음, 어색한 웃음, 어색한 웃음. 저 어색한 웃음, 어색하다. 자,
요 어색한 웃음으로 서로 소개 한글로 끝내면 될까요? 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했고요. 타 단체 사업을 분석합니다. 다른 19개 단체는 도대체 뭘 냈나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단체별 사업 계획을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각 단체별 5분 내에 발표합니다. 5분 내에 발표하는데 발표할 동안에 사업 계획 발표하시고요. 예산 계획도 발표됩니다. 예산 계획은 PPT로 띄워드릴 테니 요 예산 계획을 보시면서 5분 내에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어떻게 잘 쓸 건가를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5분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5분 이내에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자, 발표할 동안에 5분 중에 1분이 남았잖아요. 1분이 남으면 자, 여기서 딱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면 1분 남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30초 남았습니다 하면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가까이 오면 5분이 지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될까요? 제가 강제적으로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안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가까이 오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나는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다 못했다 하시는 분은 강점, 어필 1분 할 수 있는데요. 다 안 해도 되고 꼭 못한 사람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심사를 하는데 심사는 5개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붙이면 안 되고 제일 마지막에 붙이시면 됩니다. 자, 소개는 아까 어색한 웃음 한글로 퉁 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름 소개 이런 것도 아까 어색한 웃음으로 퉁 치면 될까요?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간 10분 안 드리고요.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빨리 받은 자료 중에서 우리 팀 이외에 다른 팀들은 도대체 뭘 냈다는 거야 하고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투표하는 사람, 그 사람 중심, 그리고 함께 오신 사람이 2명이서 자료를 서로 나눠 가져서 뭐 10개 서로 나눠 가지고 빨리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드릴게요. 지금 시간부터 5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5분입니다. 제목이라도 한번 쫙 읽어보는 겁니다. 5분만 드릴게요. 자료를 나누어서 반반 나누어서 이게 훑어보세요. 단체랑 한 번 정도 남았습니다. 자, 한 번 다 훑어봤다. 열아홉 개 팀 중에서 4개 팀, 뭐 이미 선정된 팀이니까 그 4개 팀 빼면 15개 팀이죠. 15개 팀 중에서 내가 5팀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팀에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말고 다른 팀이 어디에 내가 스티커를 각각 1개씩만 줄 수 있거든요. 각각 1개 줄 건데를 특장점을 메모에 두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단종문화 발굴팀이 발표해 주실 텐데 발표 시간 5분이고요. 1번 단종문화 발굴 담당 선생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단종문화발굴 영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1차에서 다시 또 2차까지 도전하게 된 진행을 맡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이용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단종문화발굴은 영월의 왜곡된 단종의 역사와 그 다음에 유백길 재현 이래서 2가지의 팩트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로 진행했을 때 서울 경회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영월까지 진행을 거의 저희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을 내서 일부러 저희가 다녔습니다. 1차 때에는 서울에서부터 영월까지 오면서 그냥 수박에 겉핥기식으로 해서 유백길을 재현해서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2차 때에는 1차 때 아쉬움이 남았던 것을 중점적으로 세심하게 문화자원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종의 이제 역사 발굴입니다. 사실 단종은 세조에 의해서 퇴출이 되면서 역사가 패왕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로 본인에 대한 단종에 대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단종의 문화재가 사실 영월에 있는 단종 문화재는 제사하고 국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시선에서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젊은 단종,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의 캐릭터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왜곡된 역사를 올바르게 재편집할 수 있는 필요성의 과제를 영월 군민으로서 가지게 돼서 이번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1차 때 서울 동해로부터 시작해서 영월까지 내려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각 지역마다 그 단종에 대한 역사와 그 자원을 가지고 그 흔적만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문화 자원으로 발굴하는 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사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이면 정순왕후하고 단종이 영도다리에서 이별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영도교에서는 매월 6월 21일 날 이별 축제를 하고요. 회행정이라 그래서 지금은 화양구 화양동인데 여기가 원래 회행정이라 그래서 단종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회행정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마을이 동네입니다. 방진구 화양동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이 화양동 자체 내 화양정에 단종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 배알미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동네 현지인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록을 통하거나 역사 고서를 찾아가지고 알게 된 게 뭐냐면 단종이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배알을 했다. 이래서 동네 이름을 배알이라고 해서 배알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근데 지역 현지인까지도 모르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발굴을 통해서 알아낸 발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솔치의 원주 신림면에 가면 솔치제는 있는데 원주시에서는 단종이 지나간 길을 발굴을 해서 그 길을 그 단종의 길이라 그래서 지금 새로 단장을 하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월에 넘어와서 첫 번째 간 곳이 주천에 있는 어음정입니다. 어음정에는 단종이 내려와서 감로주처럼 맛있는 물을 마셨다 해서 어음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서 군과 군의 민원을 얘기해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에 저희가 문화발굴을 마쳤습니다. 지역마다 단종의 역사의 흔적만 가지고도 문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단종의 역사, 유배길이 역사의 자원으로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저희의 군민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역사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때 느낀 게 뭐냐면 단종의 역사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필요성과 젊은 단종으로서의 영월의 단종의 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영월에는 충신이 267명이 단종 충신이 있고 충신과 효자와 연료가 32가 있고 지역별 효와 연료의 각이 있다는 그런 문화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 목표를 2차의 목표를 통해 가지고 효자 단종의 새로운 탄생과 역사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대전의 뿌리공원처럼 영월에도 충효공원을 만들어서 영월의 단종의 문화를 영월에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종의 생애길, 사회길, 문화순례길, 사색의 등을 발굴해서 단종의 문화 발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쿠데타로 해서 왕권을 잡은 수양, 실패한 단종의 역사를 왜곡된 역사를 스토리텔링으로 바로 세워서 왜곡된 역사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젊은 단종의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과 어린 단종이 세종에게 사랑받았던 젊은 효자 캐릭터를 영월의 문화자원으로 발굴해서 차별된 영월만의 문화도시로 추진하는데 충분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1차 단종 문화 발굴 자료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튜브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2차 활동을 마치면 단종의 역사 교육 자료와 영월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활용을 해서 영월 문화 도시로 가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박수를 통해 가지고 단종 문화 발굴이 주민의 편에 서서 발굴돼서
단종이 젊게 다시 탄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예산은 역사에 대한 전문가를 지난번에 영월에서 내려오셨던 그 유튜브하고 영월 단종에 대한 역사를 담당하셨던 전문가분이 계셔서 그분을 초청해서 영월에 대한 그 단종에 대한 역사를 한번 들어봐서 그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첫 시간으로 할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하고 영상 작업을 통해 가지고 영월의 단종, 영월과 단종에 대한 역사를 정말 알릴 수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영월의 단종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단종에 대한 역사, 왜곡된 단종의 역사가 어떻게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영월이 다시 살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마치고 나면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넣어서 예산 계획을 이렇게 짰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 우편문화연구의 사업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손편지 쓰기라는 제목을 갖고 이 제안을 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힘들고 그런 사정에서 손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어떤 우리 정서적인 정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손편지를 직접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컴퓨터 작성까지는 인정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책자로 남겨서 시간이 지나서 한번 볼 수 있는 시대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삼고자 책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등위는 가리지 않고 입상작으로 해가지고 50명 해서 모두 입상하는 걸로 해서 입상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부분에는 편지지를 로고로 우리 문화도시 로고를 놓고 편지지를 발행을 하는 걸로 하고 홍보 차원에서는 교육청에 편지 쓸 수 있는 학생들 위주로 좀 선정하고자 교육청하고 학교도 좀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영월신문에도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 계획 300만 원입니다. 책자 발간하는데 100만 원, 그 다음에 편지지 로고 인쇄하는데 3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심사를 좀 통해야 될 것 같아서 심사비 30만 원, 그 다음에 상장 케이스하고 용지 2만 원, 우표 19만 원, 편지봉투 3만 5천 원, 그 다음에 회의하는데 2회 15만 원, 3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날 시상식 때 낭송하는데 한 30만 원, 다가까지 해가지고 잡았고, 그 다음에 입상자 기념품 50만 원, 기타 잡히 5만 5천 원, 그래서 300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농업인이 재배한 지역 농산품 천연염색 물들이기. 제가 이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버리는 게 뭐든지 다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단종 유배 되었을 때 정순왕후 이제 거기서 이제 염색으로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요것으로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아들내미가 이제 저기 있고, 네.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우리 영월 여기 이제 저거, 네.
이렇게 소소하게 이게 토시 쪽으로 만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저거 천연 염색. 천연 염색으로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복숭아 이파리 모든 이제 이파리고 요거는 천연 염색. 인견인데 요거는 이제 쪽.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심고 이제 가지대, 고추대, 고추대 이제 버리는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이만한 저기 뭐지 솥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잿물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예산은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이제 예산 한번 볼까요? 예, 예산은 이제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할 것이고요. 예산은 운영비는 거의 없고요. 네네네. 운영비와 인건비는 거의 없고 재료비에서 네. 실크, 모식, 광목, 니랑, 나초, 소목해서 거의 재료비로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빠지는 게 있으면 한번 표를 달라고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팀을 찍어달라고. 네, 저희 3번 팀 부탁드립니다. 3번 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녹음사 찍고 있습니다. 네. 네, 최고입니다. 네, 천천히 느긋하게 산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솔방솔방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상반기에 이어서 벽화를 재정비하고자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마을 안내도가 있는 마을 입구를 가꾸고자 합니다. 벽화가 퇴색된 곳을 보수하고 또 벽 청소하고 벽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나 이런 곳에 의자를 색칠 좀 낙후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색칠하거나 제작하여서 쓸 수 있도록 비치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나 아니면 꽃을 심어가지고 쾌적하고 깔끔한 마을이 되도록 마을 주민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마을은 동화마을 모운동으로 소문이 난 마을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예전에 1만 명이 거주하던 곳이라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정감 가게 하여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와 힐링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함께 마을을 가꿈으로 화합하는 마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이제 일단 최고 금액 30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활동 운영비, 그 다음에 식비하고 다가비. 사실은 식비하고 다가비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하고 함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작아서 좀 아쉽긴 한데, 예, 식비 이제 다가비가 많이 하는데, 그냥 60만 원으로 일단 잡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동원되는 그런 벽화를 했어요. 근데 하반기에는 땅을 파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만들고 막 제작하고 무거운 걸 들고 이래서 남자분들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인건비를 부득이하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에 좀 쓰고 남은 벽화 그 물감이나 이런 것들에 플러스해서 벽화 재료 조금만 더 하고 그다음에 꽃나무하고 나무 쪽을 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지금 현재는 마을 안내도가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렇게 쭉 나가면 풀하고 막 이런 게 뒤엉켜 있어서 그게 좀 안 이뻐가지고 일단 하반기에는 그쪽 중심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저희 이제 모운동 마을이 깨끗해지고 정말 가서 사진도 찍으면서 공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신규 사업을 신청하게 된 극단 시화별입니다. 저희는 글로시로 마을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전시하려는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마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들려줄 이야기가 있으시고 재능이 있으셔서 여기 모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다음에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글 잘 쓰나요? 아, 내 얘기를, 인생 얘기를 좀 풀어놓으면 대하소설인데 시 좀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요. 영월에 제가 이주하고 나서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글을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글로 적으면 되는데 사실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앉아서 글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되거나 혹은 그런 글을 쓸 기회가 없으셔서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마을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글로 쓸 때 글이든 시든 자전적 이야기든 에세이든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쓰실 수 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어떤 조금 더 꾸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혼자 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나 시 한 편 써보니까 전시해보니까 좀 할만한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참여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일상에서 다시 또 글을 쓰실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마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마을 주민분들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지 지역 사회를 통해서 조금 더 만나고 싶었고 특히나 영월읍이 아니라 한반도면과 수주면, 주천면 쪽에 그 서북부 생활권에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이야기를 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걸 전시를 영월읍이 아니라 한반도 생활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전시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생활문화센터에 방문하시고 계속 이렇게 좀 서로 만나시고 우리 옆집 사람이 전시하던데 한번 가보시고 본인 전시를 보시면서 자신감을 얻고 계속 이렇게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 극단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시작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 동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적고 전시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물꼬를 터뜨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을 보시면 전시하는 데 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을 안녕하십니까. 각자협회 영월지부 김철사입니다. 지난 1차 때 이 각 마을에 현판을 해줬어요. 7개를 해줬는데 그게 홍도가 좋더라고요. 영월역 앞에 체육운동 쉽게 볼 수 있는 게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소담 쉼터라고 해갖고 우선 그렇게 해주고 걸어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어느 이장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오고 해갖고 한 10군데 이상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걸 또 다시 집행을 해야 하려니까 조금 애로사항이네. 그 후반기에도 그걸 할 계획입니다. 예산 예산은 그냥 손으로 썼는데요. 뭐 자재값이 원체 오르다 보니까 자재비에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혼자서 할 일은 아니고 몇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 멤버 말고는 또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일당을 좀 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300만 원에 전반기에 300만 원 갖고 썼으니까 이번에도 300만 원을 갖고 하는 걸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을 보물찾기 운동본부 팀원 배인규라고 합니다. 대표자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장님의 상동 지역아동센터 일정으로 팀원인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제는 한반도 마을 동네 박물관 보물찾기인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거울에 걸맞는 마을 단위의 소중한 보물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기록으로 보존하여
마을 공동체에 살아있는 마을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반도면에 소재한 보물을 20개를 찾아 이를 주민들의 투표로 10개를 선정하여 그것들을 스토리텔링 작업을 진행하여 마을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감으로써 점차 9개 읍면의 마을 박물관을 준비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준비 과정의 모든 자료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전시합니다. 일정은 한반도면 소재 보물찾기를 리스트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상 어르신의 구슬 녹취를 통해 한반도면의 생활 문화를 기록하고 이 기록물을 전래동화로 재생산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취합된 자료를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영원관 내 박물관 소개도 겸하여 박물관 거울을 자긍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한반도면에 소재한 보물 20개를 통해 소중한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녹취함으로써 마을의 역사와 전통이 이어져 나가도록 합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거울의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을별 보물 10선을 작업을 영월이 9개 읍면별로 확대하여 주민주도형 마을 박물관 만들기에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물론 귀농, 기촌, 기향인들에게도 정지하고 싶은 영월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현수막 사무용품 소개 12만원이고요. 녹취 스토리텔링 특강 20만원, 회의 다가비 28만원, 액자 사진 뉴스레터 발간 240만원, 총계 3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 못난이 협동조합의 이범석입니다. 저희는 요즘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 면에서 좀 많이 저하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마스크 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용 마스크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이제 겨울에는 발열 마스크도 저희가 좀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주 본업이 어르신들 그 복지 사업 하는 그 어르신들 이제 그 목욕차를 제가 지금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더 넓게 나가면 저 신동 한배까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이 마스크 이 환경이 너무 취약하고 또 마스크 하나 가지고 뭐 일주일간 또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되게 보면은 뭐 이렇게 좀 해줬다든가 아니면 시커멓게 될 때까지 이제 마스크를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여름에는 좀 시원한 그 인견 마스크,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원단을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원단값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쿨 마스크도 저희가 또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인견을 이용해서 기능성 그 원단으로 이제 쿨 마스크를 만들어서 평소에 이제 어르신들을 돌보는 요양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오지에 계시는 이제 그 선생님들 이제 그 배포를 하려고 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추진 일정이 저희가 기능 마스크 제작은 쿨 마스크, 향기 마스크. 이게 이제 요즘에 마스크를 쓰다가 거의 접견 지역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구취라든가 좀 쓴 상태에서 또 냄새가 많이 나는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안에다가 갭을 넣어서 마스크 안에다 갭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로마 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저 쿨 민트 향에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협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많이 착용을 못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면 뭐 이상이나 이제 그런 와상 상태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까지,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들이 마스크가 또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맞추려면은 구강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저기 해서 마감 좀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무 추진의 예상 집행은 저희가 296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되게 뭐 원단비가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특수 제작하는 그런 용도에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296만 원이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규 공모 사업 신청을 하게 된 길따라 영월 산책팀 장영기입니다. 저희 팀은 영월의 테마길을 통한 문화활동이라는 주제를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월 테마길을 통한 문화활동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월의 비운의 역사가 서린 단종대왕 유백길, 김삿갓 풍류가 담긴 외시버선길, 폐광촌의 역사가 담긴 마차리 골목길 등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영월만의 테마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 길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쉽게 접근해서 걸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길따라 영월 산책팀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영월의 문화유산인 테마길을 지역 주민들이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테마길을 걸으면서 조금이나마 치유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알리고 싶은 영월 테마길 세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길은 단종대왕 유백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0년 전 단종대왕이 보아온 자연은 그대로일 유백길을 전문 문화해설사님의 해설과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힐링하며 걸으면서 역사적인 흔적과 더불어 영월의 멋진 풍경까지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유백길 체험기를 유튜브로 제작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테마길인 김삿갓 외시버선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청송, 영양, 봉화, 영월 4개 군이 모여 만든 외시버선길이 이 4세의 길이 합쳐지면 외시버선과 같다 하여 외시버선길로 불려지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걸어볼 곳은 12길 김삿갓 문화길입니다. 국제 슬로우시티 인증을 받은 만큼 느릿느릿 산책하며 쉬어가며 자연치유의 길을 주민들에게 걸어볼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테마길을 직접 걸어보고 자연을 느껴보는 것과 테마길을 콘텐츠로 한 특색이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외시버선길을 담은 쿠키, 김삿갓 모양의 샌드위치나 빵, 탄광촌을 연상케 하는 연탄 모양의 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테마길은 마차리 골목길 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차리 마을은 예전에 탄광촌으로 번성했던 곳인데 탄광이 폐광되며 활기가 없어진 마을을 2018년 대한민국 국토대전의 마차리 폐광촌 프로젝트가 국토교통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도시재생 마을로 거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전에는 그냥 시골 마을이었을 텐데 현재 예쁜 마을로 다시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마차리의 단풍나무길, 명아죽길, 문학로 등 골목 또 둘러볼 곳이 많이 있어 아름다운 작품 사진이 나올 수 있는 곳도 많아 산책하면서 나만의 작품 사진도 찍고 많은 주민들이 아름다운 마차의 골목길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카페나 기차역 등의 사진을 전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8월 첫째 주 주민참여단을 모집하고요. 그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하려면 전시 공간 대여하고요. 쿠키 제작 공간 대여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해서 80만 원, 쿠키 제작 강사료, 해설사 강사료 해서 60만 원. 여름이다 보니까 모자랑 도시를 구입해가지고 그 주민들에게 나눠줄 생각이고요. 뭐 쿠키 제작 재료 구매하고 액자 구매, 사진 인쇄비해서 96만 원. 그 참여자 뭐 다과나 식비나 해서 60만 원에서 296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월드인 아리랑의 이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한번 음악을 하나 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오일봉 살구나 모도 고목이 덜컥 진다며 오던 새 두다지도 되돌아간다. 암난산 줄병대 끝에는 솔개미 항상이 돌고요. 늘어진 가지에는 꾀꼬리 항상이 논다. 처음에 들었던 음악은 정선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음악은 저희가 중동면에서 내려오고 있는 영월 아리랑이에요. 중동 아리랑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실 때는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식임새라든가 장단의 길이가 약간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아리랑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만의 특유의 아리랑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월 같은 지역은 정선에서 정선 아리랑이 원체 유명하고 또 동강이라는 물길을 따라서 영월을 흘러서 남한강류로 흘러가서 정선에서 영월까지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기본 전제에 따라서 영월 아리랑에 대한 가치가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서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좀 말하는 게 좀 짧아서요. 그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차 체록을 통해서 영월 관내에 아직 생존해 계신 어르신들의 소리를 체록을 하고 그분들이 가진 가사를 저희가 채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본 결과 정선하고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체록 정리된 영월 지역의 아리랑을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고요. 자문 등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초 자료를 2차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 내용은 영월 아리랑 체록 관련 전문가 보완과 아리랑 관련 책자를 발간하고요. 가장 중요한 어떤 소리나 향토민요 복원에 있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영월 지역에서는 영월 아리랑에 대한 세미나가 한 번도 치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영월 아리랑 관련 세미나를 한번 주최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 일정은 8월 달에는 1차 자료 정리된 것들을 보완하고요. 9월 달에는 정선 아리랑 박물관과 영월문화원의 전문가들에게 검수를 받고 자문을 통해서 10월 달에 영월 아리랑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 거쳐서 저희는 출판 과정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금 300만 원에 자부담 249만 원으로 구성을 지었습니다. 총 예산은 549만 원으로 자부담은 저희가 세미나를 추진하고 홍보물과 책자를 발간하는데 자부담을 쓰고요. 그리고 아직 체력 관련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각 읍면으로 찾아다니는데 여비와 다과회 때 다과비 세미나 때 다과비조로 해가지고 저희가 자부담으로 249만 원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원금으로는 전문가론 체력 검증을 위해서 아리랑 박물관에 그 원고를 포함해서 전문가 검증을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월문화원에다도 체력 검증을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월 아리랑 세미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리랑 관련 전문가를 한 5분 정도 초빙해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49만 원과 지원금 300만 원, 총 549만 원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영월 지역에 있는 소리의 맥이 끊이지 않고 후대로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체록하고 검증받은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영월 지역에 아리랑 등 소리가 복원됐을 때 가락이나 소리
놀이들이 왜곡되지 않고 영월 지역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잘 전수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역의 향토 문화의 정체성을 저희 스스로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 발굴 전승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영월대인 아리랑 이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강 식대 체험 강사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동서항보조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 사업을 할 때 체험 생태 체험으로 했었는데요. 어떤 꽃누름이나 꽃, 야생화나 이런 것들을 코팅하고 내지는 엽서나 내지는 그 색깔표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버려지는 나무들, 감벌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감벌한 나무들이 다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버려진 나무들을 잘 말려갖고 그걸 가지고 곤충이라든가 새, 내지는 어떤 동물들, 자기 띠를 만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런 사업을 했었고 저번 6월달에 한 600명, 7월달에 한 500명들하고 저희가 한 100만 원 정도의 사람 왔었는데 사실 저희는 재료로 사지 않고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기구를 샀어요. 그 기구로 재료를 만들어 갖고 대략 한 1000명, 6개월간 1000명 정도 방문객들이, 영월 지역 청소년들이 그걸로 체험했었고요. 이번에 2차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이번에는 이제 찾아가는 생태학교 이 형태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PPT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진들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영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영월의 환경에 대해서 생태계 보고란 말을 너무도 쉽게 합니다. 근데 영월이 생태계 보고가 맞나요? 네, 왜죠? 왜냐고 물었을 때 답하실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왠지는 몰라요. 그냥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생태계 보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영월의 생태계 보고라고 할 만한 동식물이 있는 거는 아시는가요? 그러면 혹시 어떤 식물인지는 아시나요? 모르시죠? 대부분 다 모르실 겁니다. 예, 알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대부분 다 원앙 정도, 흔히 보이니까. 그죠? 그 정도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월이 과연 생태계 보고가 맞나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사실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은 소위 말하는 사기 아니에요, 사기.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명확한 뭔가 있으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싶은 거고요. 영월이 과연 생태계 보고 맞는지, 또 맞다면 어떤 이유인지를 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영월은 보시는 것처럼 생물 다양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약 2000여 종의 생물이 있어요. 보통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종 정도 넘으면 되게 다양하다고 얘기하고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0종 정도를 넘으면 되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영월이 갖고 있는 그 생물 다양성을 보면 한 2000여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1800여 종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월에서 식물 관련된 일, 산림 관련된 조업이라든가 산림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새들도 한 200종 이상이 있고요. 포유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고요. 두 번째로 영월이 생태계 보고인 이유는 희귀 동식물들이 많다는 거죠. 천연기념물 보시면은 어랑도 있고 두견, 솔부엉이, 황조롱이, 항쏘가리, 얼음치, 수리부엉이, 수달. 다 천연기념물이고요. 그리고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이 동물들은 멸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라고 지정하는 동물들인데요. 대략 몇천 마리 정도가 있는 동물들은 1급이고요. 몇만 마리 정도가 있는 걸 2급이랍니다. 그게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몇천 마리 있으면 1급이 되는 거고 세계에 몇만 마리가 있으면 2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흰목 물대새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는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그리고 검은머리 촉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도 2급입니다. 큰 고니 이번에 이제 올해 한 번도 쉽지 한 30마리 정도 나타났었는데 얘네도 2급이고요. 얘네는 좀 천연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말똥가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똥가리 하면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되게 커요. 말똥가리 중에서 좀 더 큰 동물인데 얘네도 말똥가리도 2급이고요. 소똥구리는 대부분 다 아시죠? 지금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똥구리도 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찍었었고 직접 발견해서 굴리고 하는 현장도 왔습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동물도 있고 단미라는 동물도 있고 층층둥굴레, 돌사거, 새우리 다양한 어떤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 동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계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태계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먹이 사슬의 안정성, 그다음에 서식 환경의 안정성, 동식물 서식의 지속성이 되게 중요하다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영월이 생태계 보고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생태계 보고 영월에 있는 동식물들 동물들 한번 소개해 볼게요. 원앙인데요. 너무 많아요. 제가 발견한 원앙만 한 100여 마리. 지금 장릉에 가봤습니까? 장릉 연못에 지금 13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새끼들이. 바로 코앞에서 한 1m까지 갑니다. 맨 밑에 보시면 바로 코앞에서 찍은 사진이죠. 저렇게 가까이까지 옵니다. 사람들한테까지. 그리고 뭐 여러 군데 있고요. 서강 한반도 습지와 효과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흰목 물대새라는 데입니다.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영월에 한 수백 마리 정도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 군데. 그건 자갈돌을 하고 색깔이 똑같아서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찾다 보면 되게 많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수석하시는 분들 내지는 농민들이 차를 끌고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자갈밭에. 그러다 보면 이제 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겠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영월을 상징하는 새죠. 두견새입니다. 두견새도 천연기부 살아서 지소입니다. 그 다음에 동래산에 찍은 건데요. 황조롱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머리하고 등만 나있죠. 수달입니다. 수달. 여기는 쌍용치수장 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머리 촉새라는 새입니다. 이것도 되게 보기 힘든데요. 촉새과인데 보면 노란색 배와 까만색 머리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곤이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문산이 사시는 환경감시를 찍은 사진인데 담비예요. 그 단감 밑으로 지금 담비가 뛰어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큰 말동갈이라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새우릭이라는 새고요. 층층둥그레는 원래 멀쩡 유정이었는데 해제됐어요. 저는 생태계 보호, 영월이 청소년들이 영월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생태계 보고라는 자부심보다는 그냥 시골동네 영월을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목표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생태계 보고인 영월에 대해서 자부심을 좀 갖게 했으면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뭐 생태사진가나 환경운동가 나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런 식입니다. 네. 회의 진행비가 좀 있고요. 그러면 협의 과정이 있을 것 같고 홍보비가 이제 보시면 영월이 되게 넓어갖고요. 구경면에 현수막 다 붙여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려면은 그 정도 되고 보조 강사료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한 서너 개 학교를 동시에 갈 경우가 있죠. 내지는 한두 개 학교를 같이 가게 되면은 저희가 그 생태관 중앙생태공원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보조 강사 필요할 것 같다고 올린 거고요. 사진 인합이 제작비에 뭐 있는데 저거는 사실 저 금액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액자를 7,000원에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나무 재료를 갖다 사주고 목숨한테 부탁을 하고 하는 가격이 정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 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에서 온 김주태라고 합니다. 혹시 주천에 그 파출소 뒤쪽으로 이렇게 한 150m 걸어오시면 주천 택배가 있어요. 그 택배 쪽에서 강 쪽으로 이렇게 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져 있고 그 나무 안에 커다란 고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택 주인입니다. 어른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저희가 그 주천에서 되게 숙종 때 저희들이 한양에서 내려온 집안이라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내려오신 할아버지 입양하신 분의 증손자가 집을 지어서 제가 7대째 물려받은 조견당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650개 정도의 고택 문화재가 있는데 정병국 문화부 장관 시절에 명품 고택이라는 이름으로 뭐 이름도 아주 거창하게 코리아 노블하우스라고 해서 전국에 100여 개에 가까운 집들을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뽑은 적이 있는데 영광스럽게도 저희 집이 명품 고택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영월에서는 아마 가장 보존 상태가 좋고 규모도 크고 강릉에 가면 선교장이라는 큰 집이 있는데 애초에 건축 당시에는 저희 집이 선교장보다 더 큰 집이었답니다. 선교장은
연대 중반에 들어서서 짓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규모를 키웠고, 저희 집은 지을 당시에 이미 120칸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집이었는데, 주천 강가에 큰 소나무 숲이 4km가 있었던 것을 1941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베어가고 그 자리에 제방을 쌓으면서 저희 집이 절반 이상이 헐어졌고, 6.25 때는 또 인민군들이 한 3개월 동안 진주하는 바람에 크게 훼손돼서 1827년 원래 집은 지금 한 채만 남아있고, 나머지 건물들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복원해서 지금 한 40여 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문화라면 고급 문화도 있고 버려야 할 문화도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단오 때가 되면 옛날 선비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부채에다 그려서 낙관까지 찍어서 스승님이나 또는 주변의 어른들한테 선물하는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름을 이제 잘 요즘처럼 더운 삼복더위 잘 지내시라 이런 축원과 함께 이제 드리는 거니까 고급 문화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니까 또 예술 행위도 있는 것이고. 제가 꽤 여러 차례 저희 집에서 부채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았던 것을 다시 복원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하고, 우리가 술은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물건이지만, 차는 사람을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고 침잠하게 만드는 그런 또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옛날 그런 집에서는 차를 마시는 문화도 있어서 차를 한번 마시는 그런 행사를 해보면 좋겠다. 너무 뭐 차라는 게 격식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찻잔도 그게 예술이잖아요. 도자기니까. 그래서 차를 마시는 행위에는 예술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또 저희 집에서 또는 뭐 대규모로 공연할 때 주천 가까이서도 하고 그래서 뭐 봄, 가을로 공연도 늘상 했던 거여서 없었던 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도 썼지만 고택은 문화를 담는 그릇이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고택에서 이루어졌던 문화의 복원 및 나눔을 실천하고 학문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문화마당을 제안하겠다. 제가 올해 35년 동안 방송기자를 마치고 안식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집을 지키러 아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런 문화행위를, 이전에 있었던 좋은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영월 지역의 문화의 중심지로 조견당을 만드는 것이 애프터 그 방송기자 이후에 제 사명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앞으로 이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뭐 예산은 적절하게 배분해서 300만으로 해서, 예산 볼까요? 이제 부채는 이제 유명 화가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림을 그려와야 될 것이고, 대신 그 민화가 그려져 있는,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체험해서 하나씩 가져가기도 하고, 남는 것은 경로당의 어른들한테도 좀 선물하고 이제 그럴 계획이고요. 차는 이제 뭐 오시는 분들한테 차와 다거를 대접해야 되고, 또 작은 공연이라도 예산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작은 공연팀도 한번 불러서 공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강예술단 단장 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제 꿈은 박물관장이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금은 예술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사업 구성을 해봤는데 우리 영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우리 그 민속품을 한번 전시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그거를 한번 실천으로 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사업을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월 국민들께 소장하고 있는 생활문화 민속품을 한 자리에 모아서 다양한 종류의 소품을 전시를 할 것입니다. 또 민속품은 우리 조상들이 남기신 유산이며 또 예술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옛것을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요,
국민들께 전심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소중함과 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와 효과도 있겠죠. 사실은 거기서는 우리 생활 모습과 민속품을 이해하는 데 교육이 되며 또 생활 속에 묻어있던 옛 추억에 생각해 하는 그런 또 예술의 문화 생활 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 우리 영월 시민들 가정에 소유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장에 가져와서 놓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한 코로나를 지치신 우리 영월 시민들께 공연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전시와 함께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유명하신 또 우리 초대 가수들도 모시고 유물 전시회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과 또 여러 시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옛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 하다 보니까 또 비용이 들겠죠? 자, 한번 비용 좀 한번 봐주실까요? 그래도 또 우리 시민들이 또 소장하고 있는 거를 공짜로 갖다가 또 전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여료라고 해서 제가 대여료를 좀 드릴 겁니다. 거기 나가서 자대도 또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나가서 또 사진 촬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책을 하나 만들어서 주면 더 좋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다가 우리 또 전시를 빛나기 위해서 우리가 공연을 또 하려면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40kg나 되는 앰프 이런 또 공연 예술팀을 모셔서 같이 함께 전시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네. 많이 믿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서보존본부 상임이사 엄선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포도 농장 주말 농장을 통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환경 보존 기금으로 만들고 복지 기금으로 만들어서 사회 환원을 하겠다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전업 농원인이 아닙니다. 1,500평이라는 그 밭을 가지고 포도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해서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준비해서 들어가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환경 보존 일을 또 저희가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쌍용 관련해가지고 뭐 그런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업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돼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반면에 자연은 또 순차적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포도 알갱이가 맺혀지고 포도 순을 따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또 우렁각시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원봉사로 참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순차적인 방법으로 상반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금 접어들고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포도 알이 탱탱하게 더 단단하게 잘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가공을 하고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충들을 이렇게 격리시키기 위해서 약들도 많이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환경단체 때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리고 까불다가 병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순속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약을 적게 치는 방법으로 지금 포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포도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공지가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참여로 해서 그 참여하시는 만큼의 비용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고 그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또 저희가 환경보존기금으로 만들어 쓴다는 것들을 좀 명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이뻐서 상반기에 저희를 또 높이 평가해 주셔서 300만 원을 저희가 찜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포도에만 머물지 않고요. 동강과 서강의 환경 보존을 위한 활동에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가 전업농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 일이 순차적으로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형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포도를 솎아주고 알을 따줄 때 필요한 인력들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냥 포도 알 하나의 단순함보다는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거리들, 먹거리에 대한 체험들, 포도 즙을 내고 포도를 가공하는 비용들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좀 담아서 사람들한테 알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홍보비까지 만들어서 저희는 풀로 30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했듯이 저희는 환경단체입니다. 환경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방관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 여러분들을 뒤통수를 때릴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환경들을 지키는 일을 누구한테 핑계대지 말고, 누구한테 위임하거나 누구한테 맡기지 말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사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직 일어나시지 않으셔서 제가 더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여러분들 삶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스타 사회적 협동조합 오은정입니다. 네, 저희는 1차 소속 문화 활동은 이제 상반기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 그 제목은 보이는 라디오 문화 토크 콘서트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영상 5편을 실제로 소수문화 지원금으로 영상 5편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영월 지역의 그 인적 자원들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본 거니까 꼭 들어가서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라디오로 4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300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 들어갈게요. 네, 저희는 그 보이는 라디오를 만들기 때문에 예산 사용은 아주 단촐합니다. 참여하시는 출연자 분들 출연료와 그리고 촬영 편집비 영상, 나머지는 이제 거의 저녁 시간에 그 영상 촬영을 하게 돼서 식사 대접 정도로 해서 그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꼬롱문패팀의 홍성래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정말로 영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열정과 좋은 기획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는 우수팀으로 됐기 때문에 300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300 각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그분들의 태몽 이야기를 그림 일기 형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태몽이라는 것은 물론 아이를 낳을 때 꿈, 여러분들도 태몽이 있으실 거고 자녀의 태몽을 꾸셨겠죠. 태몽은 어떤 인생의 등대 같은 겁니다. 충북 괴산 출신의 65년생 스타 강사 김미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엄마 친구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술을 한잔 하시다가 이야기하기를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경애년아, 너 이리 와봐. 너 태몽 이야기 말이지? 예. 그 태몽 이야기 전부 뻥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엄마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 엄마가 김미경을 낳았을 때 내가 가난한 농촌에 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태몽이라도 하나 좋은 걸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태몽을 하나 짓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흑말을 타고 딱 가는데 그 말을 타고 갔더니 너를 낳았다. 이렇게 지어줬는데 지어줘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인 그 국어 선생님을 찾아간 거예요. 나는 촌에서 살았어. 배운 게 없으니 내가 우리의 태몽을 이렇게 지었는데 물려줬는데 이걸 너가 좀 잘 좀 다듬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이 시골에서 수만 명은 너무 뻥이잖아. 수만 명을 수천 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흑막 어디 있냐 100마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쭉 길에 있는데 그 백마를 타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꼬리를 잡고 딱 올라탔더니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근데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힘든 일도 있겠죠. 힘든 일은 이번만 그럴 거야.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이 말을 믿고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태몽은 어떤 어두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나갈 때 해처나 등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태몽을 좋은 꿈을 꾸셨으면 잘 해석을 하시고, 없으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하얀 거짓말이 때로는 인생에 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해서 전시를 이번에 하려고 해보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그분들의 태몽을 어르신들이 지난번에 문패한다라도 굉장히 고마워했지만 본인들 스스로의 어떤 그림과 글씨를 전시해보는 경험도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의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시용 액자인데 이거 3만 원인데 이건요, 우리가 여기 있는 문화단체들끼리 서로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싸게 구매하는 것도 좋고 외지의 유명 강사를 모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좀 자원을 도움을 받고 강사비를 주고 제작을 서로 의뢰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패 같은 경우에 영어로 있는 사람들한테 문패 하나당 8만 원씩 거의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액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월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 돕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화예술인들 초청해서 모델비를 주고 사진 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액자를 영월에서 우리가 구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4일간 대관료, 그래서 사진 기록을 남기고 포토북을 편집하고 허브에 밥은 10,000원씩 하면 먹고요. 이렇게 다과해.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람이 16명인데 16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 혼자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 강사 이렇게 쭉 지도를 해서 인건비는 2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60만 원 한도 책정을 했고요. 스케치북 등 재료비가 47만 2천원에서 총 300만 원까지 알차게 쓰고 여러분과 함께 좋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빈터가 쉼터가 되다 대표 이수님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빈터를 아름답게라고 해서 마을에 버려진 그 빈터들을 잡초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해서 보기에 안 좋았거든요. 그런 거를 꽃밭을 만들었어요. 꽃을 파종하고 또 잡초도 제거하고 길도 만들고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잡초도 있고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걸 다 없애기까지는 한두 번 했다 그래서 꽃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거쳐서 잡초도 제거하고 또 꽃을 다시 심고 해야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 되거든요. 꽃밭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고 이번에 할 거는 좀 그늘이 필요해요. 여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꽃은 보지만 너무 더워서 그냥 지나쳐 가지 거기 머물지를 않아요. 지난번에 이거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렇게 잡초가 무성했던 곳을 다 정비하고 또 꽃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꽃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우리 문해교육 배우신 어르신들이 시를 해서 시화도 작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화를 작성해서 여기다 다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꽃밭도 조성하고 전시도 하고 어르신들도 와서 구경하시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너무 더워서 지금 이렇게 덥잖아요.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덥고 머무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여름에 누구나 앉아서 와서 꽃을 보고 또 시화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그늘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여기가 영월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맞는 너와 지붕 비슷한 너와 지붕하고 똑같이 하기에는 저희가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짓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 계획서는 쉼터 너와 지붕 제작은 영월에 목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제작을 의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받았더니
한 210만 원 정도. 그리고 시어 받침대를 지금 이렇게 세워놨더니 비가 오면은 안으로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눕힐 수 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받침대를 새로 제작하고요. 의자가 2개밖에 없어서 의자를 더 제작해서 놓고, 그 다음에 시화에 덮개를 해서 비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코팅지도 필요하고요. 정자를 지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음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회원들이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잡초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총 300만 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를 알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영어론가 25대선 엄영순입니다. 자, 현재는 김인수 할머니 순두부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에서 장소 기부를 해서 기타를 스터디처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유는 지금 계신 이분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1919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나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배우고 싶었는데 올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근데 요즘 좀 풀어져서 좀 만나려니 또 못 만나.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우리는 그 마음과 소임을 꺾일 수 없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 지원금 얼마? 1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이 1점짜리로 떨어져서 100만 원뿐이 안 됐다고 얘기해서 올해는 하반기 때는 꼭 제가 300을 꼭 받으려고 해요. 여기 앞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저기 계시는 분들이나 모두가 훌륭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저도 귀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매일의 일상, 나의 매일 일상의 가치관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나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고 싶다. 내 생에 처음 악기 배우기. 도레미를 몰랐는데 도레미를 알게 돼. 악보를 몰랐는데 악보를 알게 돼. 이런 거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직장을 끝납니다. 갈 데가 없어. 여성회관, 문화회관 다 전부 다 낮에 시간이 되는 사람한테만 할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녁 8시 이후로는 뭘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거를 알고 나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게 영어를 사랑하는 기타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제 마음은 100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저녁에 뭐를 누릴까? 날 뭘 배우고 싶은데, 아니 난 뭘 느끼고 싶은데, 이루고 싶어도 할 수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시작을 해서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년부들이 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소소하게 1명, 2명 시작한 게 학생까지 같이 받으면서 도레미를 알려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고, 악보를 몰랐는데 악보를 알게 됐다 그러고, 기타의 코드를 몰랐는데 코드를 알게 돼서 행복한 삶의 기본이 됐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66세. 저는 올해 62세. 제가 제일 막내예요. 어리죠? 그죠? 제가 맨날 39이라고 놀려요, 사실. 네, 이렇게 저의 삶이 맨날, 나의 마음은 여고 3년생입니다, 사실. 내 마음은 늘 푸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작은 거를 알고 싶고, 작은 거를 갖고, 저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내 골목에 행복한 골목 상권을 나누고 싶어요. 영월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또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영업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타도 배우고 음악도 할 수 있는 곳을 하면서 저희 가게 앞에서 버스킹을 합니다. 저희가 시작을 1차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2년째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 물씬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사랑스러울 것 같죠? 진짜입니다.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고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손님이 올 때 제가 영업을 일찍 접기는 하지만 대관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원을 받게 되면 지금 저희 모임에 가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대관을 빌려서라도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관료가 또 필요하고요. 버스킹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또 필요하고, 또 여지까지 재능 기부를 해주신 선생님들한테 제가 지원을 받은 금액으로 탁 마음으로 그냥 확 줄 수 있는 거야. 선생님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인건비를 드리겠습니다. 기부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을 확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하고, 또 홍보물과 배너를 제작해서 저희 기타 모임이 날로 번성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모임 제작을 해서 저희가 300만 원으로 계획을 짜봤습니다. 지원해 주실 거죠? 영사모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다 끝났습니다. 너 고생했고요. 열심히 듣고 발표한 공감해준 우리 위해서 박수 한번 쳐갈까요? 박수. 지금부터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기준 말씀드립니다. 심사 기준은요, 사업의 이해도 필요성 35점, 교육의 적절성 25점, 내용의 실현 가능성 20점, 기대효과 10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가산점 10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의 이해 필요성은요 35점인데 지원 문제의 접근성과 공공성이 가장 크고요. 교육 적절성은 예산 교육의 합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가산점은 활동 장소가 영월읍이 아닌 문화 환경 취약한 지역이라면 가산점 10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 배점 기준을 가지고 한 번에 딱 평가를 할 겁니다. 한 번에 딱 평가할 텐데 요런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좀 해달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질의응답 혹시 있나요? 발표한 것에 대해서 난 저 팀 투표하고 싶은데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 뭐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는 아까 5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나는 정말 이 말 꼭 했어야 되는데 나 정말 못했다. 있으면 그 팀만 한 1분 정도 발표하게 만들고, 없으면 바로 투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꼭 한마디면 되겠다. 있나요? 3초 2초 1초 없는 걸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강조 필요 없고요. 그럼 바로 주민 주도형 투표로 넘어갑니다. 저번 1차 때는요 굉장히 복잡했어요. 복잡해가지고 제가 서울 가서도 왜 그렇게 어렵게 했나? 네, 엄청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 쉽게 해놨거든요. 기대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이렇습니다. 파란색 스티커 5장 있나요? 그리고 빨간색 한 장 있죠? 자, 그런데 빨간색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 공공성이 있죠. 공공성이라고 이렇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내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 지역에 공공성이 꼭 필요한 곳이다 하는 곳에 빨간 글을 한 팀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공성은요 사실 별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동점이 나왔을 때 어디를 하나 더 올려줄까 그럴 때 정말 참고 삼아 했을 때 공공성이 영향을 미치니까 꼭 반드시 공공성에다 한 팀만 찍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파란색 5장입니다. 파란색 5장인데요. 투표를 한 팀에 오직 몇 장? 한 장만 붙일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여러 장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장만 붙이는데 5팀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팀은 찍어줄 수 있나요? 우리 팀 찍을 수 없어요? 또 있어요. 자, 이쪽 보시면 상반기 우승팀이 있죠? 상반기 우승팀은 우리가 안 찍어줘도 이 팀은 될 팀이야. 그러니까 상반기 우승팀은 표를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상반기의 우승팀은 투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팀은 못 찍고 상반기 우수팀도 찍지 마셔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서류 심사는 전문가가 40%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하는 주민 투표가
60% 영향을 미쳐서 전문가가 했던 그 의견이 우리 투표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를 하는 시간 딱 한 3분 드릴 테니까, 자, 같은 팀끼리 모이시고요. 같은 팀끼리 모여가지고 옆 사람 안 보이게, 또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탕탕탕탕 붙여주고, 잘 모르겠으면 손을 들면 우리 스텝이 가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3시 50분, 3시 53분까지 비밀리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다 손을 들면 우리 스텝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잘 모르겠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투표 끝났다. 손뼉 치면 스텝이 가서, 자, 공공지원요, 팀을 준 팀 중에서 한 팀을 딱 주는 거예요. 이제 기다려야 되나요? 네, 저한테 자, 공공지원요. 자, 심사평 관련해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끝나면 사진 촬영 빨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직접 주체가 되는 삶을 위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 그 상반기에서는 그 전문가 평가를 넣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문가 평가를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왜냐면 그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으니까 전문가 평가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전문가 평가를 넣었어요. 근데 전문가 평가는 40%고 여러분의 평가가 60%입니다. 그 전에 제가 전문가 평가 중에, 왜냐면 저희가 수요일날 전문가 분을 모셨는데 영월과 전혀 관계없는 분을 모셨어요. 그 이유는 서류로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그 김성학 선생님이 냈는데 제가 평가하면 제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분을 모셨고요. 그러니 아무리 발표를 잘하셨어도 서류를 잘 작성하시지 않으면 그분은 발표를 들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서류와 예산만 보는 거잖아요. 그 모든 공모사업에 저희가 이게 아니더라도 모든 공모사업의 첫 번째는 서류 통과예요. 문화도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 중에는 서류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저희가 발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평가라는 거 하고, 제가 그 가나다 순으로 6팀 정도만 잘 됐다고 평가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왜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하면 얘네가 정한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미리 사전에 투표가 끝나셨으니까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6개의 사례만 차이가 되게 7번째, 8번째도 되게 다 미비해요. 그러나 점수를 6개 끊었어요. 그래서 6개만 말씀드리고 그 전수 배점이 아니라 그 해당 팀의 가나다 순으로 언급해드린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먼저 각자협회 영월지부에서 응모해주신 손판달기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극단 시와 별, 선생님, 근데 이건 주민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어요. 극단 시와 별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전시한다는 의미에서 기획이 쉬우면서 명확하다. 저도 이거 지금 읽어요. 기억 니은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을 보물찾기 운동본부는 박물관과 연계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며 그 영월군이 아닌 읍내가 아닌 다른 그
다른 지역에 읍내 제외한 지역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영월 못난이 팀은 어르신 요양보험사를 대상으로 마스크 나눔 봉사활동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의 공공성이 더하며 이 사회가 마스크를 나눠줄 때 문화도시를 홍보해서 문화도시를 응원하는 메시지까지 부여된다면 그 사업 취지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나눔할 때 어떤 메시지를 쓰느냐도 되게 중요하기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강조해서 문화적인 센스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견당 문화사랑 같은 경우는 주천이라는 읍내가 아닌 곳에서 한다는 것도 우선 그 의미를 더하고 고택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동에 주민과 청소년 참여를 이끌려고 한다는 것에 의미가 좋다라고 메시지를 적어주셨고요. 영월대인 아리랑은 영월 아리랑 아카이빙이라는 기록문화 활성화를 기획하는 것과 공공성 그리고 자부담 집행이 높은 것에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그 다음 분들도 다 미비해요. 그러나 그 의견을 첨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6개 팀을 말씀드렸다는 것 그리고 순서와 상관없이 가나다 순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지금 평가해 주신 거 반영해서요. 저희가 엑셀로 만들어서 그 급간을 정해서 다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성학 강사님한테 모시고 혹시 끝나는 거죠?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 다 모이셨으니까 저희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체가 되도록 그리고 스스로 문화활동을 기록한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더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월 문화도시 화이팅!